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이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겠다는 걸 발표했는데요. 이 지급 기준을 놓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국민들. 이에 정부는 내수 활성화와 경제 회복을 위한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는데요. 긴급 재난지원금의 큰 골격은 국민의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지원금을 준다는 소식에 국민들은 일단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한 10만 원만 줘도 뭐 엄청 고맙죠. 응? 그거 가지고도 예? 전기세도 내고 가스비도 내고. 주면 좋죠. 힘드니까 하는 게. 하지만 지급 대상이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70%로 정해지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큰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은 지원받기 어렵다며 불합리하다고 말하는데요. 건강보험이랄까 모든 게 다 전년도 그 소득 기준을 갖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올 한 해만 한시적으로라도 실질적인 이 자영업자들이 소생할 수 있는 그 대책, 제도 그런 게 좀 절실하거든요. 이렇게 지원 대상의 사각지대가 발생해서 건강보험공단에는 건보료 조정을 요청하는 민원이 쇄도하는 상황. 그거 집이 있어서 안 된대요. 요즘 전세값도 많이 올랐는데 사실 전세값도 안 돼요. 재난지원금도 혜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찾아왔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발생해서 그러는데 일적으로 그거 다 줘야지 그거 다 지금 고통분담을 다 하는데 그거 다 주는 게 맞죠. 형평성에도. 오늘은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과 여러 쟁점들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그리고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먼저 소장님 그 건강보험료로 기준이 정해졌습니다.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득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왜 갑자기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바뀌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소득이면 좋은데 예. 소득은 드러나요. 네. 근데 소득 인정 금액은 드러나지가 않아요. 예. 소득 인정 금액 계산하는데 2달 걸립니다. 아. 왜냐하면 강승화 예. 아나운서가 소득만 있는 게 아니라 주식 투자에서 이자 배등 소득도 있고, 예, 예. 그다음에 좋은 집에 살고 있는지, 예. 아니 좋은 차를 타고 사는지, 아, 예. 그걸 계산해야 재산 돼요.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소득 예. 인정액이라는 건 소득에 준해서 재산이 얼마나 갖고 있느냐를 아. 따져봐야 되는데 네. 이거 계산하는데 2달 걸리면 긴급이라는 의미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3월분 건강보험료가 지급 기준이 된 겁니다. 네. 그러면 효과가 뭐냐? 일단 가장 최신의 소득이 그나마 반영된 자료네라는 것과 네. 또 하나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가면 누구라도 내가 보험료를 얼마나 냈는지 확인이 가능해요. 아, 네. 네. 단점이 있는데 자 그러면 이거 현금 다 주나라고 할 텐데 현금 지급하는 건 아닙니다. 지역에서 활용하고 있는 이 지역 상품권 네. 전자화폐 형태로 아마 통과가 되면 석 달 내지 넉 달 정도로 빨리 써야 되기 때문에 사용 기한도 정해져 있을 겁니다. 네. 다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뒤에 재산이 얼마 있는지 잘 몰라요. 네네. 금수저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자산이 많으신 분들, 종부세를 내는 분들, 아. 네. 이런 분들은 컷오프 될 가능성이 높은데 네. 이 기준도 지금 정부가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나온 기준으로 봤을 때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면 지역 가입자도 있고 직장 가입자도 있어서 좀 복잡하다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럼 소득 하위 70%가 과연 어느 수준이냐 아직도 헷갈리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장웅 아나운서가 자세히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준비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자, 건강보험료는요, 직장 가입자냐, 지역 가입자냐에 따라서 내는 금액도 다르고요. 어떤 가정에서는 이게 혼합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표를 보면서 제가 좀 자세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우리 집이 긴급 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면요. 먼저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 가족 구성원들의 지난 3월분 보험료를 모두 합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소득 하위 70% 기준액에 해당할 경우 1인 가족은 40만 원, 4인 가족 이상은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5인 이상 가족도 한도는 100만 원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기준 금액은요. 직장 가입자냐 또 지역 가입자냐 혼합돼 있느냐에 따라서 또 역시 달라지는데요. 네. 일단 4인 가족의 경우는요. 건보료 자기 부담금이 직장 가입자는 23만 7천 원 정도, 혼합된 네. 경우는 24만 2천 원 정도에 이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건강보험료는요. 공단 홈페이지나 월급 명세서 또 납입 고지서 등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건강보험이 이제 직장 가입자 혹은 뭐 지역 가입자로 나뉘어져 있어서 조금 복잡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근데 자영업자들이 이게 좀 문제가 된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교수님? 네, 우리 직장하고 지역 가입자가 있는데 네. 대부분 자영업자들이 지역 가입자에 해당하죠. 네. 근데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기준되는 소득이 2018년 소득이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직장 가입자들은 근로소득을 기본적으로 기준으로 건보료가 정해지는데 네. 지역 가입자들은 소득 더하기 그다음 자산, 뭐 집이라든지 자동차를 소득액으로 반영하는 자료를 씁니다. 예. 그 자료를 쓰려다 보니까 2018년 자료를 사용하게 되죠. 예. 그러다 보니까 2018년에는 장사가 잘 돼서 네. 그럴 수 꽤 있죠. 건보를 내서 소득이 높은 측으로 분류가 됐는데 네네. 지금 당장의 어려움을 처하는 업종들이 많죠. 네. 특히 소상공인들, 자영업 기준으로 그런데 그런 분들은 혜택을 못 받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죠. 물론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보완책으로 입증을 하면은 지급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입증한다는 것 자체도 시간도 걸리고 네. 또 기준도 지금 아직까지 제시가 안 돼 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긴급 재난 지원금인데 긴급이라는 성격을 만족할 수 있는 지원금이냐 예. 또 정말 재난을 당한 사람에게 혜택이 가는 지원금이냐라는 논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 정부도 참 고민이 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영업자 외에도 지금 가구마다 각각이 처한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좀 알쏭달쏭한 경우들이 있는데요. 좀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따로 살고 있지만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라와 그렇죠. 있는 경우가 예, 있어요. 예, 뭐 예를 예. 들어서 부모님이 시골에 계셔서 이렇게 올려드렸다든가. 이름 올려드리는 그렇죠. 거. 예, 예. 혹은 또 학업 등의 이유로 독립해서 사는 자녀들의 경우도 이렇게 이름만 올라와 이름만 있는 경우들이 올라가는, 예. 있는데요. 자, 이인철 소장님, 이 경우에는 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지 따져볼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지급 기준 일자가 네. 3월 29일 세대별로 주민등록상에 가구원으로 등재가 돼 있느냐, 그 가구원 수에 따라서 지급이 달라지는데 액수가. 네.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보험료에 등재돼 있는 피부양자가 따로 사는지 네. 뭐 이거에 대해서 약간 이제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는 사람이 피부양자가 네. 이제 뭐 학업이나 아니면 교육 때문에 떨어져 있는다 하더라도 자녀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똑같은 가구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구로 인정받기 때문에 별도 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부모님은 좀 다릅니다. 다릅니까? 네, 예. 부모님은 따로 살지만 예. 건강보험료를 부모님은 한 푼도 안 내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각각 받으실 수가 있는 건데요. 네.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자, 외벌이 직장인 4인 가구입니다. 네. 따로 살고 있는 홀어머니가 이제 건보료 피부양자로 올라와 있지만 네. 이 경우에는 4인 가구, 홀어머니 각각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홀어머니는 건강보험료가 제로입니다. 0원으로 계산이 돼서 네. 1인 가구 긴급재난지원금 40만 원 받으실 수가 있고 또 본인, 4인 가구 가장 본인도 100만 원 지급을 받으실 수가 부모님은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받으실 거네요. 수 맞습니다. 예. 자녀만 안 되는 거예요. 아. 자녀가 학업 때문에 따로 산다 그러면 예. 한 가구로 인정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사례를 좀 보게 되면 이 경우인데요. 네. 부모와 따로 살지만 이제 아버지의 이 직장 건보료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인데 네. 자녀는 이 재난지원금을 따로 받을 수가 없고 이 경우에는 부모님만 기준에 맞으면 수령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경우에도 네. 만에 하나 따로 사는 본인이 별도로 주민등록을 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에 지역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이 경우라면 별도 가구로 보기 때문에 네. 두 가구 모두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경우는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면 받을 수 있는 거고 부모님의 경우는 내지 않더라도 따로 살더라도 받을 수 있다. 빙고. 알겠습니다. 근데 그 맞벌이 가구들이요. 사실 우리도 너무 힘든데 우리가 이제 건강보험료를 짓게 하다 보면 이게 외벌이보다 너무 불리하다. 이런 얘기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맞아, 이승현 아나운서 경우에요. 맞벌이. 사실은 사실 건강보험료가 이게 부부 합산이에요. 네. 맞아요. 이게 부부 합산이어서 이제 좀 불리한 게 아니냐. 경제활동하는 인구가 많을수록 좀 불리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네. 월소득이 710만 원인 외벌이 가구입니다. 4인 가구라면 이게 기준이 충족이 됩니다. 충족이 되니까 이분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에요. 4인의 경우. 네. 그렇습니다. 이분은 이제 100만 원 지원받을 수가 있는데 똑같은 경우지만 예를 들어서
남편과 아내가 모두 직장을 다니면서 네. 남편의 월급이 400만 원, 네. 그리고 아내가 320만 원을 버는 4인 가구의 경우에는 예. 이게 건보료 기준선을 넘습니다. 10만 원. 아, 10만 원 넘어가니까. 차이인데 네.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맞벌이 경우에 이렇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좀 달라졌어요. 네. 이럴 경우에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부부가 이제 뭐 부부가, 주말 부부라든지 이렇게 주소지가 다른 경우는 또 그럴 받을 때가 수 있죠. 있다고요? 주소지를 달리한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네. 한 주소에 건강보험자 이제 피부양자로 등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 있을 경우에는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예, 좀 경우를 달리해서 보니까 조금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 이외에도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각종 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게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는 입장인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장흥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각급 지자체에서도요, 여러 가지 현금성 지원 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역의 재정 상황에 따라서 이제 지원 금액이라던가 대상에 또 역시 차이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경기도의 경우에는요,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합니다. 네. 이와는 별개로 경기도 내 24개 시군이 자체적으로 1인당 5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경기도 포천시에 거주하는 4인 가구의 경우 정부, 경기도, 포천시 이렇게 지원금을 모두 합하면 2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같은 경기도라고 하더라도요. 시군 지원금이 없는 구리시와는 한 140만 원 정도의 차이가 그러네요. 나는 거죠. 예. 자, 그렇다면 다른 지역은 또 어떨까요? 서울시의 경우에는 지원 네.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로 정하고 가구당 30만 원에서 5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사는 4인 가족은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네. 하지만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지자체들은 자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고요. 예. 실제로 충청북도와 경상남도는 자체 지원 계획을 철회하고 정부가 제공하는 긴급 재난지원금 100만 원만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이제 기준이 이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제 뭐 10,000원 때문에 못 받는 분들도 있고 뭐 받는 분들도 계시고 이래가지고 요즘에 그냥 아예 정치권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다 주자는 이런 발언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권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한 번쯤은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을 즉각 지급하라. 국민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되 추후 연말 정산 등을 통해 사후적으로 보수자에 한해서 지원금을 환수하는 정책입니다. 이주민을 포함한 모든 개인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을 4월 안에 지급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네,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뭐 50만 원이냐 100만 원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여야 제한대로 지급 대상이 전 국민에게 확대가 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소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소장님. 예. 아마 이제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에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사실은 그동안 이제 보편적 복지를 반대했던 건 통합당이었어요. 통합당의 황교안 대표가 지난 5일자로 말을 바꿉니다. 전격적으로 1인당 이제 전 국민에게 50만 원씩 지급을 하자 이건 선거용 포퓰리즘이 아니라 응급조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통령의 긴급 명령권을 발동하게 되면 네. 은행을 통해서 일주일 이내 지급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럴 경우에 사실은 지금 정부가 추산하고 있는 예산보다도 한 3, 4조 원 정도 더 들어요. 네. 그러니까 13조 원 정도의 재원이 듭니다. 자,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이제 그러면 정부안이 네. 소득 하위 70%였으니까 이거를 100%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자라고 이제 합니다. 근데 이 재정 건전성 논란, 뭐 포퓰리즘 논란은 일단 뭐 여야가 약간 뭐 결은 다르지만 보편적 복지로 돌아섰는데 청와대 의견도 중요하거든요. 네. 청와대 반응도 나왔습니다. 일단 여야의 심도 있는 네. 논의를 지켜보겠다라는 거거든요. 예. 자, 이렇게 되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가구당 줄지 네. 개인별로 줄지의 차이는 있지만 예. 분명히 보편적 복지로 선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재정 건전성 문제를 조금 더 좀 짚어봐야 되는 게 어제 지금 국가 부채가 발표가 돼서 1,700조가 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1인당으로 환산하면 뭐 1,400만 원씩이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재정 부담 괜찮을까요? 네, 먼저 우리나라 그 재정 국가 채무가 GDP 대비 OECD에서 세 번째로 낮습니다. 한 40% 수준이고요. 예. 그리고 OECD 평균이 119%입니다. 네. 굉장히 양호합니다.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재정 건전성이 우리 양호하고 또 재정 건전성이 양호하기 때문에 네. 이런 위기 시에는 충분히 재정을 투입할 여력이 있다. 이걸 먼저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효율적으로 돈을 막 쓰는 거는 곤란하죠. 네.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 전 국민 확대하자 그러면 한 3, 4조 더 든다고 그럽니다. 예. 9조인데 지금 정부안이 3, 4조면 한 13조까지 늘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1인당 50만 원 주자. 그럼 25조가 들게 됩니다. 25조. 네. 네. 그러니까 1차 추경에서 우리가 12조 정도, 11조 7천억 정도 했기 때문에 네. 두 개를 합치면 민주당 안 같이 가면은 12조, 13조 합쳐서 25조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GDP의 2%가 조금 넘게 되죠. 네. 1몇 %를 재정 지출하게 되고 미래통합당 안으로 가면 훨씬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각국 세계 각국에서 이미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서 발표한 GDP 대비 재정 지출 안보다 우리가 평균이 높아집니다. 네. 굉장히 많이 쓰는 재정 지출을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말 긴급 재난에 예. 합당하게 쓰는가라는 문제가 또 생겨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자꾸 선별을 하다 보니까 네. 늦어져서 지금 한꺼번에 다 주자는 또 긴급성을 때문에 그렇죠. 이야기는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재정은 많이 들어가는데 정말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이런 분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느냐, 지원을 받느냐라는 문제가 있고요. 1차 추경이나 또는 민생금융 안정화 패키지에 소상공인들이라든지 프리랜서 이런 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대응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원이 너무 적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영국, 유럽 나라들은 재정 투입을 가장 충격을 많이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투입하는 형태의 재정 지출을 안을 짜고 있습니다. 네. 저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금 또 한 가지 제가 더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네. 1차 추경에 이미 소비 쿠폰으로 해서 차상위 소득 하위 40% 가구에 대해서 104만 원에서 140만 원 정도를 4개월 동안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말 중요한 긴급 재난에 합당한 지출 내용은 예. 특정 분야, 소상공인, 네, 자영업, 자영업자들. 네 그리고 또 지금 실업 위기에 몰려 있는 분들 많죠. 실업 대책에 대한 또는 고용 유지를 위한 지원금, 네. 충분한 예산 확보하는 게 사실 2차 추경에서 해야 될 일이다. 지금 너무 선거를 앞두고 좀 경쟁. 포퓰리즘적인 경쟁으로 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긴급이라서 지금 이제 넘어야 될 산을 빨리빨리 넘어야 되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네, 긴급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에서 4월에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통과를 하더라도 네. 만약에 선별 과정이 빨라지면은요, 네. 5월 달에 지급 가능하죠. 그런데 예. 지금 정부안처럼 P10%면은 신청을 받고 자격이 되는지 안 되면 네. 제 생각에는 6월 정도 돼도 어려워요. 6월? 그러면 예. 긴급성이라는 게 예. 거의 의미가 없어지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만약에 한다면 지자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이미 네. 시작을 해서 지금 지자체마다 다릅니다만은 네. 지원하고 있는 것을 오히려 정부가 도와줘서 지자체 중심으로 일단 전 국민이나 가게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을 하고요. 정부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소상공인, 특수고용 노동자 또는 고용유지 실업자 대책에 예. 재정을 마련하는 식으로 추경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힘들잖아요. 이인철 소장님, 다른 나라들은 이런 재난지원금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돈을 이렇게 뿌리는 건 전 처음 보거든요. 예. 미국, 홍콩, 호주, 일본, 싱가포르, 마카오, 대만. 가장 적극적인 곳은 미국입니다. 네. 미국은 성인 1인당 1,200달러. 네. 그러니까 약 한 300만 원 가량. 150만 원 150만 가량. 원. 네. 부합세 아니면 2,400만 달러. 2,400달러예요. 예. 약 300만 원을 주고 이 성인뿐만 아니라 어린이의 경우에도 500달러를 지급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다만 이제 고소득층이 지급 대상에서 빠지는데 연소득이 99,000달러, 약 한 1억 2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네. 제외가 됩니다. 네. 일본 아베 정부도 어제 구체적인 안이 나왔는데요. 네. 소득이 줄어든 가구에 대해서 30만 엔 가량을 현금으로 나눠주겠다라는 건데 네. 일본 전체 가구 수가 약 5,800만 가구예요. 네.
대상 가구가 약 1,000만 가구가 넘을 것으로 1,000만 추산이 됩니다. 네. 홍콩 정부는 18세 이상 영주권자에 대해서 1만 홍콩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고요. 이외에도 이제 마카오, 대만, 싱가포르, 호주 약간 네. 결은 다르지만 비슷하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이제 세계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글로벌 금융 위기 이상의 네. 아주 이 비상경제 금융 상태로 굉장히 장기화 가능성이 대비해서 현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게 정말 피부에 와닿는 정책인 만큼 진짜 그만큼의 효과가 있어야 될 텐데 마지막으로 짧게 당부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사실 긴급 재난이라는 이야기, 네. 긴급한 재난 상황에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긴급 재난에 속한 계층이라든지 직종이 좀 다릅니다. 1차적인 충격을 많이 받은 직종에 좀 특화해서 긴급 재난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고요. 앞으로 우리가 네. 제조업이 수출이 안 되면서 2차 충격이 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 있을 수 있는 부분까지 충분히 재정적인 확보를 미리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